자, 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돌마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내신 분석과 거기에 맞는 제 이제 수업 강좌 소개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돌마고의 영어 시험 분석, 총평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 학습법 이렇게 좀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 소개는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래탐구 그리고 대찬학원, 이강학원 이런 곳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 이제 경희대에서 통역과 영문학 두 개를 복수 전공한 이제 영어 전공자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머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요.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그 변화를 대충 귀뜸으로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아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범위가 많아지고요.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길이와 복잡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지문의 변형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난이도가 상향이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잡아야 되는 건 이거죠. 내신 대비도 잘 하셔야 되고, 결론은 수능을 볼 실력도 갖춰야 되는데, 자, 엄밀하게 말하면요. 수능과 내신은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내신 시험과 수능은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내신 같은 경우 이렇죠. 범위가 일단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아주 많이 들여다보고 반복 대비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수능과 다르게 내신에서의 특징, 이제 서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은 당연히 낯선 지문을 딱 처음 보고 풀어내야 되니까 독해력을 요구할 거고,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꽤나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결 자체가 좀 특이성이 있다. 좀 아카데믹한 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본질은 뭐냐? 본질. 여기라는 거죠. 내신을 잘 보든, 영어 실력이 진짜 좋아지든, 사실은 영어라는 이 언어를 다룸에 있어서의 본질은, 어휘, 그리고 구조를 볼 수 있는 힘, 나아가서 독해를 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하는 것, 그것이 사실 독해의 본질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학습 방향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 저 또한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자, 중학교 때랑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방향성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드라마틱하게 열심히 하더라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 설정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 그 말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질을 가져가자. 어휘어법, 독해력. 그게 파운데이션, 토대가 튼튼해야 그게 내신에도 적용이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글이 읽히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제일 본질적인 것을 길러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마고 내신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최근 연도 작년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 교과서랑 부교재가 딱 들어가요. 자,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인데 교과서 2개 단원 그리고 모의고사 한두 개 정도의 범위거든요. 다시요. 교과서 2개랑 모의고사 지문이 20-30개가 들어간다는 건 시험 범위로는 사실 굉장히 정갈한 편이고 전혀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봐보실까요? 객관식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배점이 60에서 65점이 되네요. 나머지 파트가 뭐겠죠? 서술형이겠죠. 자, 저희가 주목할 건 이 서술형인데, 자, 서술형 배점이 35에서 40점이나 차지한다는 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서술형 문항이 많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의고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군.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험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총평을 드리면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돌마고가 굉장히 영어로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8, 9년 전부터요. 과거 한 3, 4년 전까지요. 영어 시험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쉬워졌고 돌마 외고라고 불렸던 그 시절과는 달리 매우 많이 쉬워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문의 변형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적당하게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압박,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서술형, 영작 등의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엄청 이지한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열심히 대비를 하시면요. 꼼꼼히 대비하면 이제 70점대는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가능하게 되셔야 돼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요. 내신에서 뭔가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매우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어휘의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법 개념을 좀 같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요. 정립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휘 부분도 신경을 쓰자.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원문의 변형. 자, 모의고사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기존 지문이라고 합시다. 이 글은요, 어떤 아티클, 뭐, 테드라든가, 과학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식적인 출처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원문이라고 칭할게요. 자, 기존 지문을 원문에서 빼왔을 거죠? 빼왔는데, 앞에다가 뒤에다가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 원문을 짜집기 하고 각색해서 아이들의 처음 보고 낯선 글을 읽는 느낌이 들게 이런 변형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의 변형에 대비를 해야만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문 변형과 서술형 이렇게 키워드를 두 가지로 알아가시면 돌마거는 된 겁니다. 다시요. 두 가지 키워드 뭐라고요? 지문 변형,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 대비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문의 출처가 그래서 논문이나 기사 뭐 여러 가지 리포트나 아리클에서 나오는데 앞뒤에 새로운 내용을 붙이는 형태가 이제 주를 이뤄요. 막 완전히 리뉴얼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이 서술형 유형은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술형은 뭐가 나올지는 완전히 패턴화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요. 100%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돌마고에 이제 진학을 어쨌든 하게 됐죠. 되었으면 일단 바꿀 수 없으면 부딪혀야 되고 부딪힐 거면 멋지게 부딪히는 게 좋기 때문에 방향이나 마인드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1번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인드를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돌마고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학업적인 능력이 그렇게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학교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자, 돌마고 영어 시험지를 보는데 내신 때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 영어 공부했어. 그리고 심지어 잘 봤어. 라고 하셔도 절대로 이제 그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절대값은 고3 수능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과 수능이라는 절대값이 있죠. 근데 내신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다르고 결도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본질을 향해서 가다가 자 내신 대비 때만 잠깐 대비하고 슉 오고 잠깐 대비하고 슉 오고 이런 스위칭이 되게 유연하셔야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영어에 안주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를 엄청나게 이제 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있죠. 특히 방학 같은 경우에 내 진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학습 방향이랑 마인드 세팅을 좀 든든하게 강하게 막으시라 요 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비를 한다면 이제 충분히 70점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깊이 있게 이제 지문 정리하시고, 제가 이제 지문 정리할 때 전국의 이제 기출들을 제 머릿속에 있겠죠. 이 유형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주로 어디가 포인트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될 겁니다. 하여튼 쌤이 말하고 싶은 건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셔서 일단은 70점대까지는 돌파를 하자.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멱살을 잡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였죠. 문법, 죄송해요. 서술형, 그리고 지문 변형. 자, 이렇게 두 개까지도 제가 개별 케어를 할 건데, 자료로 이제 좀 자료팀이 있어서요. 기존의 지문 변형하고 동일하게 이제 돌마고 선생님들이 앞뒤에 지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모방해서 양질의 자료가 나갈 거고 미리 좀 대비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당연히 특정 학교를 강의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 같은 아주 꼼꼼하고 깊이 있게 내용들과 자료들을 잘 차려 놓을 터이니 이제 학생분들은 제발 꼭꼭 씹어먹고 소화하는 작업을 같이 합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시험의 난이도, 범위, 출제 유형,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내신 대비 기간에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본질적으로 느는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시험지를 제가 좀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실제로 기출 시험지고요. 보시면 딱 보니까 지문이 사실 엄청 긴 거거든요. 이렇게 긴 걸 제가 줄여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했거든요. 자, 인물, 환경, 사건, 갈등. 이 스토리가 있는 글을 인물, 사건, 갈등 등등등으로 의미까지 해서 표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자, A를 보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뭐가 요구되냐면요. 자, 당연히 지문을 이해는 이제 기본값이겠죠. 기본값인데 정보를 찾는 능력, 필요한 정보만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이 어휘력. 여기 보시면요, 단어를 추가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를 입력값이 없다면 당연히 찾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서술형이 이런 문제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서술형인데 어법상 틀린 거 3개를 찾아서 고치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은 어느 학교든 웬만한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단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문법상의 오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제너럴한 우리한테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나 교과서에 나온 핵심 문법만 달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 관련돼서 좀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문법에 대한 개념을 차곡차곡 단기간에 좀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 잡고 있고요. 자, 역시나 서술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와 B는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되 필요시 형태 변형.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C에는요, 본문에 없는데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의미에 맞게 써야 돼요. 글을 이해하고, 그럼 똑같지 않아요? 글을 이해하고, 서칭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있어야 한다. 자, 정리입니다. 서술형은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성향에 맞춰서 제가 이제 수업과 자료를 준비할 거고 강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월 13일 수요일 개강이고요. 자세한 회차 이런 것들은 뭐 시험 일정이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안내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전지문을 일단은 아주 자세하게 2번은 기본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문을 선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때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번 하니까요. 수업 지문 정리는 한 4번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복습 시험, 워크북, 실제 과제도 풀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의 시험까지도 제가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아이들은 8회 독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공부를 안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최소 앞자리가 7, 8 무조건 되게 만들 거고요. 그 이후에 서술형에 있는 변형과 이제 원문 각색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자료로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매주 일주일에 한 권씩 배부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내용이 압축돼서 아주 멋지고 퀄리티도 좋게 교재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과제 같은 경우 미비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 학습 태도가 좀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케어를 할 건데요. 일단은 어쨌든 안 하시면 무조건 남습니다. 그래서 하게 만들 거고요. 네, 3회가 연속으로 누적된다. 그럼 저는 이제 퇴원 처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를 밤을 새벽까지 만들어도 학생이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제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아무 의지도 없이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는 제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을 일시정지해서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뭐 수업에 대한 피드백 그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문자로 드리고 있다. 자, 정리할게요. 지문은 최소 몇 회독? 8회독 합니다. 그 다음 교재는 한 권씩 일주일에 나간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샘플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week 1, 2, 3 해서 지문 분석, 손필기 자료, 워크북, 변형 문제 등 이렇게 올인원으로 다 담아서 아이들이 또 프린트를 막 중구난방을 갖고 다니면은 맨날 빼먹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교재를 디자인적으로든 특히 내용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드릴 거다. 자,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어휘나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것들은 수정형이나 선택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낸 기본적인 이제 워크북 내용이 담길 거라는 거고요. 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저희 연구팀이 만든 변형 문제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깔끔하게 해석과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자발적으로 오답을 해보시고 나서 질문을 구체화해서 좀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손필기 자료고요. 읽으면 수업의 내용들이 막 연상이 되면서 변형 포인트들별로 색깔 구분이 돼서 이렇게 또 연상을 위해서 이미지들까지 사파까지 들어간 이런 이제 손필기 자료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형 모의고사. 제가 여기 딱 2가지를 잘 신경 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업이겠죠. 수업 준비에 제일 많이 신경 쓰고, 2번째가 동형 모의고사예요. 최대한 유사하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만 이제 시간의 압박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고, 그 최종적으로 빈틈을 좀 확인해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강 일정이 될 거고,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때 혹시나 결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영상을 좀 의무적으로 수령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시간상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이제 돌마고 내신 대비 분석 영상
강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